나는 늘 딸의 집에 가면 먼저 부엌부터 본다. 싱크대에 물기가 남아있는지, 냉장고 안에 반찬이 비어있지는 않은지,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도는지. 나이 들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게 그런 것들이다. 딸이 행복한지, 집안이 안전한지, 그 집의 공기가 편안한지. 그리고 그 공기 속에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도 나는 이상하리만큼 잘 느낀다. 사위는 겉으로는 예의가 바른 편이었다. 말을 아끼고 웃을 때는 이가 가지런히 보였고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오래 봐왔다. 정돈된 표정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손끝이 어떤 생각을 먼저 말해주는지. 사위는 집에 있을 때도 늘 무언가를 관리하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휴대폰을 손에서 떼지 않았고 알림이 울리면 무심한 척하면서도 눈동자가 먼저 반응했다. 딸이 뭐야? 하고 물으면 사위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 장면을 나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었다. 그날도 나는 딸의 집에 들렀다. 늦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손끝이 차가워지는 날이었다. 딸은 잠깐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나갔고 나는 소파에 앉아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다. 사위는 거실 한쪽에서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는데 딸이 나가자마자 동작이 달라졌다. 마치 집안에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던 카메라가 꺼진 것처럼 숨을 더 크게 쉬고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나는 일부러 눈을 감은 척했다. 어른은 가끔 모르는 척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아니 어른이 된 아이들도 자기 꼬리를 밟고 넘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날 사위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마음이 걸렸다. 그 불안은 단순히 회사 메일 정도의 기운이 아니었다.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불안, 기쁨과 공포가 한꺼번에 섞여서 몸에 붙는 그런 종류였다. 사위는 조용히 현관 쪽으로 갔다. 신발장 위에 놓인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새 것처럼 깨끗했고 손으로 만지는 순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만큼 단단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다. 부엌은 거실과 이어져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의 손동작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다. 한 장, 두 장 종이의 끝이 빛을 받자 잉크가 선명하게 반짝였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을 조금 떴다. 그리고 나는 종이 위에 찍힌 숫자와 큰 글씨를 보았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본 건지 처음에는 머리가 따라오지 못했다. 하지만 그 글씨의 느낌은 낯설지 않았다. 광고에서,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의 꿈을 부풀리는 자극적인 문구에서 늘 보던 말이었다. 당첨? 그리고 그 아래에 너무 커서 오히려 현실감이 사라지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나는 몸이 굳었다. 담요 아래에서 내 발가락이 차갑게 오그라들었다. 사위는 종이를 손으로 덮었다가 다시 펼쳤다. 한 번 더 확인하는 듯한 손놀림.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어딘가의 송금 내역을 확인하는 듯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곧바로 내려갔다. 기쁨을 들키면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사위는 돈을 숨기고 있었다. 그것도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었다. 가족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돈이 딸에게 말하지 않은 채로 혼자서만 알고 있는 돈을 내가 알고 있는 딸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웃음보다 먼저 상처가 터질 것이다. 왜 말 안 했어? 라는 말이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으로 나올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더 잘 안다. 젊은 사람들은 사랑만으로 버틸 수 있다고 믿지만 세월은 사랑을 유지하는 장치를 따로 요구한다. 그 장치가 무너지면 마음이 다친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 사위를 몰아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나이가 아니다. 나는 감정을 단번에 터뜨려서 문제를 풀던 시대를 지나왔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판단이었다. 딸을 지키는 방법은 사위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딸에게 어떤 상처로 돌아올지를 계산하는 것이었다. 사위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를 마치 위험한 물건을 숨기듯이 조심스럽게 주방 서랍 아래쪽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 서랍은 평소에는 잘 열지 않는 곳이었다. 딸이 요리를 자주 하지만 그 칸은 큰 냄비나 오래된 접시가 들어있는 자리였다. 사위는 그 위에 천을 덮듯 다른 물건을 얹었다. 그 행동이 너무 익숙했다. 이미 여러 번 숨겨본 사람처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이 돌아온 것이다. 사위는 한순간에 표정이 바뀌었다. 평소에 얌전한 얼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웃음. 그는 딸을 도우러 달려가 장바구니를 받았다. 딸은 웃으며 내게 인사를 했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웃는 얼굴은 했지만 내 속은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위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 그 봉투가 어떤 의미인지. 저녁 내내 나는 사위를 관찰했다. 딸이 물을 따라주면 고마워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주방 쪽으로 향했다. 딸이 내게 새로운 직장 이야기를 하다가 웃을 때 사위는 함께 웃어주지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기 행복을 딸과 나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나를 가장 불편하게 했다. 행복을 숨기는 사람은 그 행복을 혼자서만 지키고 싶어 한다. 혼자 지키는 것은 곧 혼자 쓰겠다는 뜻이 되기 쉽다. 식사를 마친 뒤 딸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사위는 거실로 와서 리모컨을 들고 전을 켰다. 나는 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지금 말할까? 아니면 좀 더 상황을 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이 그려졌다. 딸이 어느 날 우연히 그 봉투를 발견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장면? 엄마, 나는 바보였어 라고 말하는 장면? 그 장면은 나에게 너무 선명했다. 딸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나는 거실에서 사위 옆으로 조금 다가갔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낮아서 사위가 내 말을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가 아까 무엇을 숨겼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한마디로는 말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말은 사람을 도망치게 만든다. 대신 나는 그가 숨기고 있는 무게를 꺼낼 틈을 만들었다. 사위는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척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여자의 눈빛은 필요할 때 칼처럼 날카롭다. 나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이 딱딱해졌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려고 했고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내가 본 것은 착각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는 두 개의 싸움이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는 딸을 위해 진실을 당장 폭로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이 상황을 이용해 사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차가운 계산이었다. 나는 그런 계산을 하는 내가 싫었다. 하지만 세상은 깨끗한 마음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가족 안에서는 누군가가 비밀을 쥐는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뀐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그 품격을 지키고 싶었다. 딸을 지키면서도 내가 괴물이 되지 않는 방법? 사위를 굴복시키면서도 딸의 삶을 망치지 않는 방법? 그러나 사위가 숨긴 액수는 너무 컸다. 100만이라는 단위는 누군가에게는 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씨앗이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본성이 더 선명해진다. 그리고 나는 사위의 본성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딸이 거실로 돌아오자 나는 대화를 멈췄다. 사위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이는 걸 보았다. 삼키고 싶은 말이 목에 걸린 사람처럼. 딸은 내게 차를 더 드릴까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하지만 내 속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어 있었다. 그날 집을 나서기 전에 나는 주방 서랍이 있는 쪽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사위는 내 시선을 따라오지 못하게 일부러 내 앞에 서 있었다. 그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 확신하게 했다. 그는 비밀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가족을 지키려는 비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비밀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겨울밤의 불빛이 흘러갔다. 나는 생각했다. 내일, 아니면 며칠 뒤, 나는 사위를 따로 만나야 한다. 딸이 없는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지킬지. 그 대화는 말로는 조용할지 몰라도 속에서는 칼이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이 일의 끝에서 딸이 울지 않게 하겠다. 사위가 울든 내가 울든 적어도 딸만은.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비밀은 드러나는 순간 상처가 되고 상처는 사람을 바꾼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였다. 사위가 먼저 나를 설득하려 들지, 내가 먼저 그를 흔들지. 그리고 그 협상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 가족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